편입을 해서 꼭 다양한 스튜디오가 있는 건축학과를 다녀보고 싶네요. 저희 학교 건축학과는 설계 교수님이 한 분이셔서 현재 4학년 올라가는 설계하는 선배들은 8명 정도밖에 안 돼요. 40명 중에. 그렇군요. 그건 진짜 조금 그렇다. 좀 그렇네요. 약간 말문이 막혔어요. 이 선택지 자체가 없는 거라는 거죠. 서유님, 현찬님은 건축사 따셨나요? 아니요, 저는 아직 건축사 딸 자격이 안 됩니다. 내년부터 건축사 시험을 칠 수 있는데, 이제 오늘 이야기를 친구랑 해본 거는 내년부터,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내년부터 시험을 볼 수 있으면 올해 학원을 다녀야지 내년에 시험을 바로 보는 건데, 이제 저는 이 건축사라는 거를 급하게 딸 생각 자체가 없어요. 이게 건축사를 제가 당장 딴다고 해서 내가 그걸로 인해서 창업을 한다거나 뭐 내 일을 할 수 있는 것 전혀 아니에요. 아직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저 혼자 아무것도 못해요. 단위 세대라든가 뭐 평면도를 제대로 그려봐, 개요를 제대로 작성해봐, 뭐 영업을 해봤어, 아니면은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잘 다녀봤어,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다녀봤어, 뭘 아무것도 해본 게 없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수준의 규모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수준이 많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경험해볼 일들이 너무 많아요. 건축사를 미리 따면 딴다 이거지, 따서 저한테 좋은 점은 월급 10만원 더 들어오는 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저는 이 올해 동안에는 결혼 준비하고 돈 모으고 유튜브하고 영상 외주 작업하고 저한테는 이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냥 회사 일 주어진 거 열심히 하면서 경험 더 쌓는 거, 여러분들이랑 열심히 소통하는 거, 현찬아트라는 제 퍼서널 브랜드를 더 집중해서 키우는 게 올해 더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건축사를 그렇게 왜 급하게 따야 되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건축사 신문을 조금 읽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건축사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1년에 시험을 2번을 보게 됐냐면, 이제 약간 너나 나나 다 이제 건축사 시험을 준비한답시고 퇴사하고 또 회사 업무에 방해가 되고 이러니까, 왜냐면 시험이 1년에 한 번 있었을 때는 그 한 번 때문에 거기에 몰빵을 해야 되니까 이제 업무적으로 이제 무리가 있으니까, 왜냐면 이게 3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붙으면은 내년에는 나머지 2개만 붙으면 되니까 하나씩 하는데 그 주기가 1년 단위니까 만약에 한 번을 놓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거에 몰빵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1년에 2번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뀌면 이제 시험이 2개로 나눠지니까 유도리가 좀 생기니까 회사 건축사 사무소의 업무에도 좀 부담이 덜 가게 되지 않을까, 퇴사도 덜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웬걸 오히려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더 시험을 열심히 보고 공부하려고 퇴사하고 막 이랬나 봐요. 그래서 무슨 거의 뭐 지금 경제 완전 침체기인데 거의 완전 화랑기 때만큼 건축사가 많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후죽순으로 건축사 사무소를 차리겠다고 다 창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원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건축사라는 직업군이 모든 우리나라의 직업군 순위 중에 7위예요. 7위. 잠깐. 여러분, 제가 지난 라이브 때 아주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렸습니다. 정말 일단 죄송한 마음으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하면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봤던 기사를 다시 살펴봤더니 어떤 내용이었냐면, 제가 방송에서는 건축사라는 직업이 한국의 모든 직업들 중에 소득 순위가 7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제가 보고 싶은 대로 봤던 거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기사 내용은 국정조사 당시에 9개 전문직을 대상으로 소득 순위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7위가 건축사 직업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했던 의도와는 정반대의 의도죠. 그만큼 건축사가 전문직들 중에서 소득이 잘 안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쓴 기사였던 건데 이제 제 반대로 이해를 한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영상 이어서 보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건축사 자격증을 갖고 있음으로써 건축사 사무소에서 개인이 얻어갔던 소득이 컸겠죠. 인적 자원 직원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던 그런 인센티브와 그 연봉들을 이제 많이 가져가시면서 건축사라는 직업의 연봉 그 직업 돈 버는 순위는 잔뜩 올려서 7위까지 올려놨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명성을 떨어뜨린다 이거예요. 우후죽순으로 건축사를 다 따서 사무소를 차리는데 여기 모든 사무소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느 곳을 돌아다니든 동네에 교회가 골목마다 있는 것처럼 건축사 사무소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사 사무소가 돈을 평균을 많이 깎아먹은 거지. 그러니까 소득 그 버는 순위도 내려간다 이거예요. 이가 양질의 건축사 사무소가 아니고 그냥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이 뭐냐면 제가 잘못 이해했잖아요. 건축사라는 직업이 한국의 모든 직업들 중에 7위다. 너무 놀라워. 말도 안 돼. 근데 그 높았던 순위를 새로 올라오는 후배 건축사들이 건축사 사무소를 우후죽순으로 무분별하게 차리다 보니까 그 높았던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문제 삼아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원래 기사의 내용대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똑같이 문제가 삼아져요. 저는 제가 잘못 이해해서 내가 논지를 잘못 잡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말한 논지는 변하지 않아요. 들어보세요. 이 기사대로 전문직 9개 중에서 건축사라는 직업이 7위다. 지금 너무 낮다. 그 낮은 이유가 새로 생기는 건축사 사무소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현 상황이 건축사 소득 순위가 높던 그리고 낮던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 결과가 중요한 거지. 지금 뜨거운 감자처럼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기성세대가 후배 세대들을 막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거예요. 약간 독식을 한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거는 저의 생각일 뿐이고, 그리고 현재 뜨거운 감자처럼 올라와서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는 글에 보면 댓글들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보고 이런 상황이구나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지금 건축사를 아직까지는 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관전하듯 보고 있지만 우리가 언젠가 건축사를 준비할 거고 다음 세대잖아요, 우리가. 건축사를 딸.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우리가 이 바뀌는 제도대로 우리가 따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보면서 뭐가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스스로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무관심한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건축사를 따더라도 이게 바로 사무소를 차리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건축사를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걸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건축사 면허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건축사 시험은 지금처럼 똑같이 봐서 붙더라도 그 이후에 연수제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법원이나 뭐 법조계의 사람들 아니면 혹은 의사들이 각각 그 해당 과에 병원을 차리기 위해서 연수도 받고 그 뭐 면접도 보고 막 이런 과정들이 뭐 있나 봐요. 저도 자세히 모르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연수제를 해서 교육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면접을 봐서 건축사 면허를 발급하겠다. 그래서 검증된 사람만 건축사 사무소를 차릴 수 있게 하겠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 건축사, 우리 지금 건축계에서는 화두로 떠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당장 뭐 사무소를 차릴 생각도 없고 건축사를 딸 생각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건축사 붙어가지고 바로 사무소 차리고 막 이런 사람이 얼마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 나 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발도 있고 이제 약간 뜨거운 감자처럼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이게 근데 참 애매한 게 내용은 뭘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 거기 건축사협회에서 제시한 뭐 배경이라든가 왜 이런 걸 추진을 해야 되는지 막 이런 내용은 듣기 좋아요. 우리 건축에서 항상 우리가 포트폴리오나 막 마감할 때 하는 얘기처럼 듣기에는 아주 좋은 얘기야. 당연히 건물에 하자가 없고 좋은 건축물을 만들고 더 양질의 건축물을 만들려면 건축사를 검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당연히 좋은 얘기죠. 엄청 좋은 얘기인 걸 알아서 저도 그거를 동의하고 그런 제도가 있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당연히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타이밍이 웃겼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이게 건축사가 너무 많이 배출되는 거야. 제가 느끼기엔 그냥 그래요. 제가 제3자로 그냥 신문들을 보면서 느껴진 그 약간 소설을 읽는 듯이 보면 느껴지는 제가 느낀 개인적인 그냥 생각이에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냥 제 생각은 그냥 어땠냐면 이거 너무 무분별하게 건축사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여기저기 사무소가 너무 많이 생기겠는데? 그럼 약간 우리가 갖고 있던 자리가 많이 뺏기겠는데? 우리는 디자인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명성으로 먹고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뭐 디자인을 저렇게 잘하는 애들이 쭉쭉쭉 나가서 사무소를 차리면 우리 입지가 불안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면허를 만들어서 아무나 사무소를 못 차리게 하자. 그리고 교육도 받게 하고 면접도 보게 하자. 그러면은 약간 교육 차원에서도 비용이 뭔가 또 들어오겠죠. 교육을 받기 위해서 뭔가 지불할 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건 몰라요. 근데 뭔가 이득이 있겠죠. 그런 이득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건축사 면허제를 하든 건축사를 검증하는 절차를 만들는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거는 어느 분야에서든 당연히 그 건축사 협회에서도 의사나 법계 이런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하는 것처럼 당연히 건축물에 하자가 없고 진짜 좀 깨끗하고 그냥 무분별한 건축물을 만들지 않고 양질의 건축물 우리 건축 세계가 발전하려면 당연히 좋은 내용인데 이 타이밍이 너무 웃겼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약간 미심쩍은 건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당장 건축사를 따서 막 그 자기 사무소를 열고 싶었던 사람이면은 조금 되게 어이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는 남 얘기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아이고 이런 일도 있구만 아이고 어쩌려 하나 막 이런 생각으로 약간 그냥 방관 자세로 있지만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또 우리에게 다음 우리 세대들한테 영향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시기에 있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디원님
2월에 곧 군입대인데 날짜가 다가오니 떨리네요. 잘 다녀오겠지 싶기도 하고 가서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내야 할지 고민이네요. 가서도 건축 공부하지 마세요. 아니면 그냥 책 읽는 정도로 그냥 건강 잘 챙기시면서 몸 만드시고 건강 잘 지키시고 오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 그것만 생각하세요. 건강하게 제대하는 것만. 너무 막 열심히 하지 마시고 적당히 미움받지 않는 선에서 저는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네. 건축학과 5년제 졸업해도 좋은 건설회사 합격할 수 있나요? 기훈님, 제가 조만간에 그 현대건설 가신 선배님을 한 분 초빙해가지고 제대로 인터뷰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다 알려드릴게요. 저희 학교 제 동기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좋은 그 대기업 건설사 가서 잘 지내고 있거든요. 갈 수 있습니다. 네. 1년차 연봉 얼마 정도가 적절한가요? 태민님, 이건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거는 회사 규모 따라 너무 천차만별로 달라요. 그래서, 저는 제일 이상적인 거는 3천 정도가 그냥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거보다 못 받고 2,400에서 2,800 받는 아틀리에가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형 사무소 쪽으로 올라가면 3,000은 무조건 넘고요. 3,000 중후반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무소마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학과 5년제 동기들 중에 설계 쪽 취업 많이 하나요? 건설 쪽 취업 많이 하나요? 건축 쪽 취업이 훨씬 많습니다. 건설 쪽은 일부 학생들이 갖고. 이것도 학교마다 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설계 쪽으로 가장 많이 갔습니다. 네. 전통건축학과에서도 설계를 많이 근데 똑같이 다 건축사 사무소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인스타로 소식을 보거나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한옥 쪽으로 가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목조 건축이라든가. 근데 다 똑같이 건축사 사무소 똑같이 갈 수 있고요. 대형 건축사 사무소 간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 똑같이 5년제로 똑같이 인정받고 똑같은 조건으로 다 취업했습니다. 편입하면 다른 학교 건축학과 3학년으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스타일과 실력이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진짜 가서 조금 노력하시면 거기 스타일 금방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올해 1학기 설계 프로젝트로 아파트 하는데 조언이 있을까요? 아파트는 일단 향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배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결국엔 아파트는 그 단위 세대, 한 세대의 설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파트는 배치가 생명이거든요. 배치도가 제일 중요해요. 공동주택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주변 현황도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일조라든가 이런 게 침해받지 않는 범위들을 잘 해가지고 뭐 인동 간격 있잖아요. 인동 간격 이런 것도 한번 완전히 제대로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신경 써서 해보고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무에서 레빗 많이 쓰이나요? 했는데 이것도 뭐 레빗을 쓰는 회사가 있긴 하겠죠. 근데 저는 못 봤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레빗 자체를 아예 쓰질 않고요. 레빗은 많이 상용화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 근데 어딘가 이제 쓰고 있는 데도 있겠죠. 제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아니 근데 설계는 왜 박봉일까요?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요. 아니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보는데 그 대한민국 대학 졸업한 초년생의 연봉 평균이 3천 얼마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건축은 평균 이하인 사무소가 많네 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고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일은 더 많이 하는데 고생은 더 많이 하는데 왜 돈을 더 적게 주냐고. 이게
우리나라가 약간 그 건축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나 봐요. 아니면은 뭔가 옛날부터 쌓여져 온 그 기성세대의 그 시스템을 벗어나질 못하는 거야. 왜냐면 기성세대 때 고생하면서 박봉으로 지냈던 분들이 오너가 되면 그 싹을 끊고 잘 주고 나눠 가져야 되는데, 내가 나 때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 때는 소장들이 이랬으니까 나도 이제 소장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나도 누리고 싶은 거야. 내가 그 관습이 아직 남아있는 거지. 사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자기 연봉을 이렇게 쉬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연봉을 물어보지 않는 게 예의고, 사람마다 같이 입사했어도 연봉이 다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호봉에 따라서, 그리고 직급에 따라서, 그리고 직급 안에서도 호봉에 따라서 월급이 얼마나 오르는지 이런 게 기준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어느 등급인지, 뭐 사원 첫 치면 S1, 그리고 저는 대리니까 D1, 그리고 내년에 되면은 D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직급과 호봉이 존재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정확히 얼마를 받는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투명하게 공개된 편이에요, 연봉이. 그래서 그 직급별로 올해 2021년 책정된 그 금액이, 월급이 얼마로 세전 얼마가 나오는지 직급별로 이렇게 표를 공유해요, 아예. 그래서 이제 그게 기본, 각 직급별로 S1, D1, T1 뭐 이런 식으로, B1 뭐 이런 식으로 그 1호봉 때 그 월급이 세전 금액으로 이렇게 표가 작성이 되는데, 이제 그 표를 제가 제 친구들, 그러니까 제 친한, 건축하지 않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들 카톡방에 이제 넘겼을 때, 확실히 월급이 우리 회사가 그래도 중간 이상을 주는 편인데, 또 그 다른 업계에 있는 친구들 기준으로 볼 때는 많이 낮은 금액이죠, 월급이. 글쎄요, 이게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시대가 좀 더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찬님, 건축가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뭘지 궁금합니다. 프리츠커상? AI 금메달? 저는 솔직히 제 깜냥이, 건축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잘하거나 막 작가 정신을 가진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의 만큼의 그런 생각은 아직 많이 못 들고요. 다만 제가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는,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날 수 있는 개인을 위한 건축, 혹은 사회를 위한 건축을 하고 싶은데, 저는 일단은 제 클라이언트가 개인인 일들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뜰리에가 하는 일이겠죠. 근데 저는 지금 아뜰리에를 다니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앞으로 이런 정도의 연봉 수준과 그리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저는 대형으로 가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작은 건축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그런 때가 만약에 온다면 저는 단독주택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돈에 휘둘리고 싶진 않고, 그냥 조금 진짜 자연을 생각하고 좀 개인의 삶을 담아내는 진짜 그런 건축을 하는 게 목표인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거 들으시면은 아마 딱 느낌 올 거야, 아마. 어디서 들었지 하면서.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추억할 그밤 위에 갈피를 꽂고서 난 몰래 펼쳐보아요. 떠나려 하네 저 강물 따라서 돌아가고파. 순수했던 시절 끝나지 않은 너의 삶에 보이는 것은 얼룩진 추억 속에 나 열어줘 제발 다시 한 번만. 두려움에 떨고 있어. 열어줘 제발 다시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나 돌아갈래. 어릴 적 꿈에 나 돌아갈래. 그곳으로. 이 밤 그날의 반딧불은 당신의 참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나 우리의 첫 입맞춤을 떠올려. 그럼 언제든 눈을 감고 가장 먼 곳으로 가요.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 버릴 것 같아. 늘 그리워 여기 내 마음 속에 모든 말을 다 꺼내어 줄 순 없지만 사랑한다는 말